안녕하세요. 비트보이 세시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벡트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벡트를 만들고 준비하는 회사 이름이 ICE,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인터컨티넨털 거래소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NYC라는 뉴욕 증권거래소라는 거대한 규모의 증권거래소를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정도로 알려진 거래소가 지금 뭐 벡트라고 하는 비트코인 플랫폼을 준비한다라고, 금융 플랫폼을 준비한다는 얘기 때문에 다들 지금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말고도 ICE에서 이 벡트라는 걸 준비하는데 또 다른 뭔가 상징성을 발휘할 만한 내용을 제가 알게 되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려드리기 이전에 조금 요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텐데요. 바로 리보라고 하는 금리예요. 여러분 리보 금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어제 이전에는 없었어요. 리보를 처음 들어봤고, 그럼 요게 뭐냐 잠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한국에서는 리보 금리라고 많이 부르고요. 영어로는 라이보라고 부릅니다. 리보는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의 줄임말이고요. 신용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굉장히 탑티어의 대형 은행들이 다른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금리에 대한 예상치의 평균이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NYSE의 기록 중에 라이보에 대해서는 Libo has been called the world's most important number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가장 신용도 높은 은행끼리의 대출 금리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BBA라고 여기 써있죠. 영국은행연합회 British Bankers Association LIBOR라는 이름으로 BBA LIBOR였는데요. 2012년에 영국 바클레이스라고 하는 은행이 있죠. 여기가 또 굉장히 큰 은행인데, 뭐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를 할 때 뭐 바클레이스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라는 이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영국의 상징적인 은행이었는데요. 이 리보 금리 조작과 관련돼 가지고 신용도가 좀 많이 하락한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금리 조작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여된 회사들이 UBS, 바클레이즈, JP모건 등 굉장히 거대 이런 금융기관이었는데요. 이들이 약 9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금리를 좀 조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었나 봐요. 뭐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 것은 같은데 제가 뭐 자세히 아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논란이 한참 빚어졌다가 이후에 2014년 초에 이제 NYSE 유로넥스트 ICE예요. 예, ICE가 또 NYSE의 유로넥스트라는 곳을 또 보유하고 있거든요. ICE로 넘어갔어요. 이게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로. 그게 넘어가가지고 현재 이름은 ICE 라이보입니다. ICE 라이보. formerly known as BBA 라이보라고 하는데, ICE가 이거를 인수 혹은 뭐 아무튼 그 기능을 가져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또 잘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라이버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저한테 물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대형 은행들의 금리를 통한 거래를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약 1조 혹은 막 몇십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옮겨진다라고 합니다. 이 라이보 금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기관 모기지 대출 기관이나 아니면은 신용카드 기관들이 약 350조 달러 이상의 파생 상품이나 기타 금융 상품에 대한 자체 금리를 책정을 하고요. 이쪽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수수료는 없어요. 서로 간에 수수료가 없다라고 하는 게 또 강력한 이유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는 또 추가적으로 뭐 비용이 나가는 게 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런던 금시장, 메탈 시장, 시카고 곡물 시장, 그리고 뉴욕 증권 시장, 그리고 로텔담 석유 시장 등등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될 만한 그런 숫자를 보유한 이제 시장이
아이스 라이브다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렇다 보니까 다들 벡트를 완전히 부르짖고 있는 거구나. 이마만큼 또 켈리 로플러가 이제 작년 11월이었죠. 이제 그 컨센서스 인베스트를 통해서 이제 ICE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건 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의 미국, 유럽, 아시아, 캐나다 전역에 약 우리는 12개의 교환소를 오퍼레이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산 종류의 가장 큰 고객들의 매매를 돕고 있고요. 네. 아무튼 ICE가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결국에 지금 암호화폐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 2.0, 네, 스톡마켓 2.5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막대한 보유 자금과 이 정도로 막대한 네트워크랑 이 정도로 막대한 금융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신용도가 높은 이 NYSE랑 이 아이스라고 하는 곳이 크립토에서 이런 위치를 이제 또 새로운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제 거래 플랫폼을 이제 만들므로써 기존 산업군에 있는 고객들을 이쪽으로 유치시켜 가지고 이쪽의 거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보라고 하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대부분 한국의 뉴스, 한국의 유튜버, 한국의 미디어, 심지어 해외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라이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물론 포함을 해가지고 라이보에 대해서 어제 알았으니까요. 근데 거의 한 하루 동안 제가 이제 찾아보고 분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본 결과 라이보라고 하는 게 확실히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라이보 금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ICE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네,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요. 뭐 이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벡트, 네, 2천억 규모의 투자가 유치가 되었고 이제 그것들이 완료가 되었다. 네, 뭐 스타벅스랑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랑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이렇게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라이보 금리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 기관이 또한 이제 ICE, 벡트라는 거. 그러니까 벡트는 어쨌든 ICE가 또 보유한 또 다른 비트코인 플랫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벡트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ETF 승인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설령 비트코인 ETF가 2월 27일에 좌절이 된다 하더라도, 2월 29일인가요? 좌절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스타벅스의 참여로 실생활 사용화, 그리고 벡트의 등장으로 법정 화폐와 이제 암호화폐의 수합, 이제 교환이나 아무튼 그 거래가 훨씬 더 용이해지고, 이제 뭐 라이보며 뭐 NYS 익스체인지며 이제 뭐 아이스며 그들이 여지껏 해왔던 게 뭐겠어요? 극단적인 수익화였거든요. 높은 수익률. 그래서 그게 ETF가 됐던 간에 ETN이 됐던 간에 어쨌든 그 크립토커런시 디리버티브 그 암호화폐 포함 이제 파생 상품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많아지고, 그런 거대 수익률의 가능성을 목격한 이제 기관 자금들은 이쪽으로 본인들의 자금을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아지는 거고요. 단순히 이제 수익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얼마나 신용도가 높은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가,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 파생 상품군 혹은 뭐 마진 그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 중에 여지껏의 공적, 여지껏의 어떤 그 운영해왔던 그런 발자취 과거를 봤을 때 저는 ICE가 운영하는 벡트의 자금이 몰릴 공산이 가장 높다, 가장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파생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2019년에 ETF가 승인이 만약에 되고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혹은 벡트가 얼마나 더 미뤄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고, 플러스 STO 거래소랑,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제가 여기저기 들리는데 STO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국내에도 좀 있어요. 뭐 나중에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이제 어나운싱 할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을까? 혹은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합리적인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을 하게 되고요. 정말 팩트는 상상 이상이다. 예. 이게 정말 상상 이상이다.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거기에다가 우스갯소리를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올릴게요. 요거는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미국인의 이제 혼자의 행복 회로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 분석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좀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세력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제 11월 말부터 의도적인 이제 비트코인 덤핑을 통해서 코인 시장과 가격은 철저하게 파괴가 됐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일부 개미, 뭐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투자했던 뭐 VC며 뭐 고래며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두의 자산 가치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렸다. 몰살시켜버렸다. 네. 지금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우리 마이너스 90%야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너무 괴롭게. 그래서 모두 지금 돈을 날렸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 이거 잘 될 거야, 살아남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그냥 서로 위로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도 이제 미디어 시장과 뭐 저 같은 사람도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일반 국내는 좀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유수의 미디어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적 역사적 가치, 그리고 앞으로 벡트나 뭐 기관자금 운용 서비스, ETF, STO 등 이제 여러 기관들,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쪽 시장에 이제 돈을 가지고 올 것을 되게 포장을 잘하고 되게 이쁜 단어들로 이제 스스로 나서서 홍보를 하고 일반 대중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네, 당연히 맞는 말이야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 제가 뭐 지난달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구글 트렌드를 통한 비트코인 검색어를 보면 12월부터 1월까지 비트코인 검색어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최저로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면은 뭐 새로운 파라볼릭 운동을 뭐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말하는 파라볼릭 운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제 뭐 비트코인은 혁명이다, 뭐 제2의 뭐 주식 시장이다, 뭐 굉장히 뭐 underestimated, 되게 뭐 뭐 low value 뭐 그런 얘기들을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무튼 그런 이제 운동들이 굉장히 펼쳐지면서 앞으로 다가올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단순한 이제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 2.0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할 쯤에 이제 슈퍼 거래들과 이제 기관들은 어떤 교육 산업, 그리고 뭐 블룸버그가 됐든 그런 어떤 이제 저명한 이제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미래 가치, 비트코인이 어떻게 금융상품을 바꿀 건지에 대한 이제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선동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선동을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제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은퇴한 노후 자금을 가진 노년층을 향한 대규모 마케팅 전략을 시작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거 지금 한국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벡트랑 피딜리티 등의 이제 서비스를 직접 그들이 혹은 되게 여러 사람들이 돈을 넣기 시작하고, 근데 뭐 기본적으로 뭐 비트코인이 뭐 25개 이상 뭐 출발을 가지고 있어야 뭐 어쨌든 투자가 가능하다, 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랜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입소문은 더 빨리 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시나리오였는데 읽어볼만해요. 읽어볼만하고 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싶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는 좀 약간의 행복회로 이제 재미삼아 좀 읽어본 내용이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할 때 벡트가 이 정도로 인프라스트럭처가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어요. 예,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랑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을 데려오는 것부터가 좀 되게 유니크한 굉장히 큰 그 움직임이라고 일단은 생각은 들리긴 했지만 네 아무튼 정말 벡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는 시간이었고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좀 전달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리보 금리 물론 지금 뭐 리보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리보 금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잘못 쓰여지고 있어서 리보 자체를 없애야 한다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보는 측면과 관점은 단순히 리보가 뭐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이 리보라고 하는 어떤 굵직한 이 금리를 좀 이렇게 적용하고 운영을 하는 걸 ICE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직접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상징성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이런 소식을 같이 좀 공유를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고 싶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벡트는 언제 열릴 것인가 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비공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뭐 예전에도 한번 그냥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비트코인만 이제 상품 출시를 할 거다라고 했으나 이제 점점 상품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추가로 얘기를 했어서 향후에 정말 크게 기대가 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지 저는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리기로는 5천조 이상의 시장이 로 커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나? 이 파생 상품과 리보의 그런 운용 자금을 볼 때는 350조 달러래요. 350조 달러. 그러면 39경입니다. 무려 39경이 여기도 보시면은 다 350조 달러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오고는 있긴 한데 아무튼 이것이 지금 현재 금융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이게 좀 금융의 트렌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리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네,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